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방송 드리겠습니다. FTX 거래소는 한때는 세계 두 번째 규모였던 가상화폐 거래소로 하루에 많게는 20조 원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66조 원이라는 부채를 남기고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달 초 FTX 계열사의 재무제표가 공개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FTX가 자체 발행한 코인값을 띄워서 자산을 부풀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곧바로 시장에는 FTX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번졌습니다. 가장 먼저 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보유 중인 FTX 코인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발표했고, 바이낸스를 이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앞다퉈 현금으로 인출하게 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동성 위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FTX에 현금 또는 자산을 예치하게 되면 인출을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2위의 자리를 차지했었던 암호화폐 거래소,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 거래소는 불과 며칠 만에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어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FTX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FTX가 고객들의 돈을 몰래 빼내어서 계열사에 건넸다는 의혹 역시도 제기했습니다. 고객 돈 21조 원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을 빼내 이 돈으로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산보호 신청 직후 8천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이 사라졌는데, 이것이 내부 소행 가능성과 함께 이 자금을 경영진이 착복했다는 주장 역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TX 거래소 파산 소식에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2만 달러를 웃돌던 비트코인 역시도 불과 며칠 만에 16,00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FTX 사태가 다른 거래소까지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15위권 규모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이 발행한 코인은 무려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계좌에서 5천억 원 어치의 이더리움이 게이트.io라는 거래소로 송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을 한 것인데, 크립토닷컴 측에서는 잘못 보냈다고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거래소들이 서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서 돌려막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파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FTX의 몰락으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될 수가 있답니다. 국내 거래소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에서는 거래소 자체 암호화 토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한 거래소 암호화 토큰은 활용성과 암호화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암호화 거래소 자체 발행 토큰은 거래소의 신뢰도가 추락하게 된다면 가치 역시도 언제든지 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 때보다 파급 효과가 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답니다. FTX 사이트에 접속한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피해 역시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외신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FTX 사태는 지난 5월 코인 시장을 흔들었었던 테라 루나 사태와도 닮았습니다. 그것은 테라와 FTX 거래소 두 곳 모두 창업자가 젊은 나이에 성공 신화를 썼지만 초고속으로 몰락했다는 점 역시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테라는 자체 발행 코인인 테라를 사서 맡기기만 하면 연 20%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었습니다. FTX도 자체 발행 코인인 FTT가 이번 사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FTT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다시 그 돈으로 FTT를 사는 방식으로 회사의 몸집을 키워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FTX 사태를 재정적 실수가 아닌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창업자 뱅크먼 프리드를 저격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한 규제 라인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 탈중앙화가 목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테라 루나와 FTX 사태를 보면 이것은 탈중앙화, 중앙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큰 문제들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의 가장 큰 피해자가 거래소나 암호화폐 회사가 아닌 직접적인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대형 거래소였던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투자를 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기자가 답변했습니다. 캐나다 교직원 연금,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등 전 세계 주요 채권자만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답니다. 금액도 많고 피해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답니다. 지금 현재 거래소 출금이 막힌 상황입니다. 또한 회생 절차 시작도 전에 부채가 10조 원이 더 있다는 보도 역시도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인들이 FTX 측 가상화폐에 23억 원 가량 투자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크립토 윈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